퇴직 후 백수가 된 김씨 아저씨는 오늘도 심심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중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눈이 가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집밥덕 선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백종원 씨가 나와 베이컨을 이용해서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파에 있는 향이 기름으로 들어오는 게 파기름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파기름 덜 나왔어요. 약간 노릇노릇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만 넣고 할 거면 계속 노릇노릇해질까지 볶지만 파가 아니라 우리 단백질을 볶을 거잖아요. 네. 파가 살짝 숨이 죽을 때 단백질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아, 베이컨부터 들어가는구나, 김치가. 이유는 여기서 이 단백질에서 기름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베이컨에서 나오는 기름하고 다시 식용유하고 만나고 그게 파향이 되면 훨씬 맛있어지죠. 그냥 저 상태로 먹어도 맛있어. 아, 지금 냄새가 너무 좋은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김씨 아저씨는 이 프로를 보면서 김치볶음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베이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아저씨는 미디어의 발달로 이런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가 있어 참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모르는 게 약이지. 아는 게 힘이잖아요. 예? 아는 것은 힘이다. 맞습니다. 아는 것은 정말 힘입니다. 이 말은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이 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요리의 주인공 베이컨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바로 오늘 철학이 밥 먹여주냐 5편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아직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학이 밥 먹여주냐는 기획부터 또 공부를 해가지고 전달할 요점을 정리하고 또 자료도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영상을 만들기까지 약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컨은 지금부터 약 460년 전인 1561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영국은 매우 크게 발전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제목인 아는 것은 힘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베이컨이 말한 아는 것은 힘이다의 대상은 우리가 말하는 막연한 지식이 아닌 보다 구체화된 바로 자연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연을 잘 아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자연을 잘 이해하고 인간 제국의 영토를 넓혀간다면 전례 없는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즉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성의 힘을 믿고 그 힘을 바탕으로 자연을 정복해 나간다면 보다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골치 아프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베이컨 이전의 사상가들은 대부분 연역적 방식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실로 여겨지는 명제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 즉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것과 같이 3단 논법이 바로 연역적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과거에는 통했지만 문제는 새로운 것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제를 모르면,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전제를 모른다면 지식 확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아직 잘 모르는 자연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영역적 방식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것이 바로 기납적 방식인 것입니다.
그는 개별 사례를 하나하나 정확히 잘 관찰하고 또 조사해가지고 가장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방식이 바로 그가 주장하는 기납적 방식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 기납적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생소한 방식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는 만일 이러한 실험이나 관찰 없이 찾아낸 명제들은 모두 우상, 즉 아이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이란 원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쓰는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젊은 연예인의 아이돌의 의미와는 달리 우리가 참된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는 하나의 편견이나 혹은 선입견을 말하는데요. 베이컨은 이러한 우상의 종류가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이컨의 4대 우상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베이컨의 4대 우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을 공부하면서 이 4대 우상을 모른다면 그의 철학을 안다고 할 수 없겠죠. 베이컨의 4대 우상은 즉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4가지 이유를 첫 번째 종족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동물의 우상, 세 번째 시장의 우상, 네 번째 극장의 우상,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하나하나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종족의 우상인데요. 이것은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해서 의인화하여 설명하려는 데서 오는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새가 노래하고 나비가 춤을 추네 라는 표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동물의 우상인데요. 이것은 개개인이 가진 주관이나 습관 또는 취향에서 오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자기만의 동굴 안에 갇혀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 안의 개구리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인데요. 이것은 언어와 문자를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편견과 선입견을 얘기를 합니다. 즉 시장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말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귀신이나 도깨비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그럴듯하게 꾸며진 철학이나 학설, 전통 등을 무조건 믿는 데서 생기는 편견과 선입견을 말하는데요. 즉 극장의 무대 위에서는 모든 것이 다 멋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책이나 논문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는 것, 바로 이런 것을 바로 극장의 하나의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베이컨은 어떤 학설이라도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이컨은 중세 철학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했고 또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성립한다고 주장을 해서 그래서 그의 철학을 근대 경험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베이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명언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는 그의 대표 주장인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4대 우상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앞선 세대의 권위와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왔던가를 알 수 있었고요. 이러한 그의 모습은 충분히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처럼 이후 오랜 기간 우리의 인간 문명은 과학과 이성을 토대로 꾸준히 발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5일장에서 또 배워요. 무슨 상품을 제가 팔지 저 자신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